안녕하세요. 오늘은 7번째 이야기로 소화 발효계로 진행이 됩니다. 소화란 무엇이고 발효란 무엇이냐 이런 우리가 해부학적인 내용을 깊게 들어가지는 못해도 바로 위장의 역할, 그 다음에 이자, 췌장의 역할, 비장의 역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경락학적 내용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비장과 위장이라고 하는 것은 토의 장부인 거는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장부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 모든 기운의 시작이 폐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했어요. 인시와 묘시의 자축, 인묘, 그렇죠? 자, 요때 금의 장부라고 하는 것이 주된 표현이 병증이 어디로 나타나는지 요거를 한번 더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금의 장부인 폐와 대장, 저는 이제 허파줄기와 창자줄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경락줄기의 문제의 이상은 어디에서 표현이 되느냐? 우리 온 몸에 살갗, 피부라고 하는 데서 나타나고요. 얼굴에서는 5개의 구멍이 있었죠. 오관이라고 해서. 그래서 얼굴에서는 주로 코로 나타나고 이 진액의 변화가 정상일 때는 아주 그냥 적당하게 수분 공급을 하면서 편안한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마름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너무 과하게 되면 진액이 콧물로 변화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코가 후루룩 후루룩 내려오게 되고 이것이 바로 코로 나타난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병증의 원인을 얘기한다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사기, 이게 이제 근심 걱정이다. 여러분이 걱정이 많으면, 근심이 많으면 어떻게 폐의 문제를 일으켜서 그 기의 조율에서 이렇게 불안정해진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랬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외부 환경에 의해서 근심 걱정이 많다 보니까 어떤 음식이 잘 팔리냐? 제 기억에는 IMF 이후로 많이 팔린 게 이제 매운 음식들. 순대도 이렇게 막 매운 것으로 볶음으로 팔고 요즘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많이 팔리는 것 중에 이제 불당면 같은 뭐 이런 제가 홍보는 아니지만 그런 매운 음식들이 자꾸 땡기게 되는 것이 스트레스가 많고 걱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근심 걱정으로부터 기운이 떨어진 폐의 기운에 이렇게 더하기를 해주려니까 매운맛이 많이 땡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금의 맛은 매운맛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육기와 지지 같은 게 육기는 우리가 오온육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건조한 증상을 얘기해요. 우리 그 풍한서 습조화 이거 기억하시죠? 그때 이제 마름 현상으로 얘기를 해주게 되고 병이 들어오는 것은 어디냐면 폐와 대장의 줄기를 따라서 나타나요. 자, 그래서 폐는 가슴에서 팔을 따라서 엄지손가락에서 끝났고 대장 같은 경우엔 둘째 손가락에서 시작이 돼서 이게 상향에서 끝났잖아요. 바로 요 라인에서 여기 어깨로 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이제 냄새를 얘기한다면 이 비릿한 내음이 나요. 폐의 기운이 안 좋은 사람 옆에 가면 아무리 깔끔하게 씻어도 본인도 느끼는 그 냄새라는 게 비린내음이 난다라고 하는 거. 또는 그 비린내음은 이렇게 기운을 조율해 주는데 또 하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운맛과 비린맛의 음식을 이렇게 땡기게 된다는 거. 그러면 폐의 기운이 이렇게 잘 올라가서 정상으로 유지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매운맛과 비린맛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금해장부에서 이제 대장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폐와 대장에 나타나는 그 이상 증상으로 체크를 해줄게요. 자, 먼저 폐부터 얘기해 준다면 폐는 중부에서 소상으로 끝났어요. 자, 여기를 지나간다는 얘기는 손바닥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 손바닥에 열이 많이 날 수도 있고 손목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팔꿈치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깨 쪽에 문제를 호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프다는 통증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데 그거를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내 몸에 병을 일으키는 원인인 자가 있다라고 하면 내 몸에서는 신호가 온다는 거. 여기 손에서 올 때 알아차려야지 이 폐의 기능의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방치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팔꿈치 쪽으로 올라오고 더 심하면 어깨 쪽으로 이렇게 넘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주요 증상으로는 손바닥에 열이 나고 이 손목과 어깨에 통증이 있으면서 이 그 금의 색깔이 백색이었잖아요. 그래서 얼굴색이 하얗고 뭐 창백하고 이런 증상이 보여지고요. 마름의 특징이었죠. 금에서. 자, 폐도 마찬가지 문제성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피부가 건조해진다. 심하게는 뭐 아토피성. 그래서 아토피성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피부가 다 건조하죠. 폐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침을 달고 살 수가 있고요. 이비인후과를 자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게 호흡기, 기침이 이제 심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폐의 기운을 잘 다스려주면 이 아토피도 우리가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피부의 건조증은 폐와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더불어서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은 피지 분비량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피지가 나와서 나의 보호막을 딱 형성을 해줘야 얼굴이 윤기가 나고 윤택하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건조하다는 얘기는 피지 분비량이 정상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윤기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숨이 차고 기운이 없는 것. 폐는 기를 주관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기가 떨어졌다, 기운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입 안에 이제 마름 현상이 나타나고요. 또한 가슴이 답답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기라고 하는 것이 제일 마지막에 기의 주관에서 종착역을 우리가 종기라고 표현하죠. 흉부 쪽에. 그러니까 이 기의 순환이 적절하지 못하니까 가슴이 답답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비린 것과 매운 맛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당기게 돼 있어요. 이것을 먹어주면 기운을 북돋아준다. 앞에 얘기했던 것이고. 자, 그럼 주요 반응점, 혈점을 보면 중부부터 소상까지 해서 주로 중부나 그 다음에 혀배, 그 다음에 공체, 소상 이런 것들 거의 모든 폐의 혈자리는 기침을 다스립니다. 근데 특히 기침이 심할 때 중부를 다스리고 혀백을 다스리고 여기 소상을 다스리고 공체는 모든 거에 응급혈로 다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특히 심한 기침일 때는 여기 공체혈을 지그시 눌러서 이런 잔기침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다스려 주는데 공체혈을 많이 활용을 하면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운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우리 쇄골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깨 쪽에 통증이 온다, 오십견이 온다라고 하면 중문혈을 다스려다. 운문이라고 하는 혈자리를 다스리면 좋고, 그 다음에 척택은 어디 있었어요? 우리 팔을 이렇게 접혔을 때 끝자락에 살이 이렇게 겹치는 끝라인, 바로 여기가 척택혈이라고 해서 여기 이쪽 팔꿈치 주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척택혈을 이렇게 만지시면, 여러분 지금 컴퓨터 앞에서 공부하고 뭔가 그 작업을 많이 하게 되면 여기에 문제가 오고 여기에 문제가 오죠. 특히 이제 팔꿈치 같은 경우에 마우스를 많이 쓰면서 팔목 같은 경우에 팔목과 이렇게 팔꿈치 이럴 때 바로 여기 척대기라고 하는 혈자리를 이렇게 지금 앉아서 이렇게 풀어봐 주세요. 아프지만 시원해지는 자리고, 그 다음에 여기 태연이라고 하는 것은 폐경락의 전체를 잘 다스리는, 그래서 폐경에 이상이 있을 때 손목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태연혈을 잘 관리를 해주는 것은 우리 미용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자,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손을 우리 어떤 매뉴얼 테크닉, 마사지를 할 때 손을 이렇게 꺾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요. 습관을 잘 들이면 우리가 손목을 보호할 수 있다. 근데 많은 일을 하게 되면 손목에 이상이 온다면 이런 폐혈자리를 자극을 해서 풀어주는 것도 또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혈자리가 되고요. 자, 다음 이제 대장경으로 넘어가면 수양명 대장경.
자, 양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중간 정도의 따뜻한 기운이죠. 그리고 손으로 에너지의 통로가 있다. 그래서 수, 양명, 대장경. 아까 폐경 같은 경우에는 중에 가장 큰 그래서 손으로 지나간다. 수, 태음, 폐경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자, 그러면 찬자줄기, 대장경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손가락 여기 상향에서 시작이 됐죠. 상향에서 이렇게 외축 양에 해당하는 위치점 해서 반대편 코 영양점에서 끝났습니다. 자, 이 얘기는 요 위치점으로 다 병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통증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주요 증상을 볼까요? 콧물이 나요. 코가 맹맹해요. 코 냄새를 잘 못 맡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양점을 다스리면 된다. 폐의 주요 혈자리죠. 호흡 막힘 현상이 있을 때도 여기를 다스려주면 좋고요. 그 나머지 혈자리에 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견우에서 거걸 요 자리 이렇게 갈 때 이렇게 지나가서 화료 영양 지나가요. 여기 어금니 쪽을 지나가요. 그래서 치통, 특히 어금니 쪽의 치통을 다스릴 때는 폐경락 중에 아니 금의 경락 중에 대장경락의 혈자리를 다스려주면 도움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고요. 여기를 지나 목 마름 현상. 자, 목 마르면 이 목을 지나가는 혈자리고, 그 다음에 금의 대표적인 외부적인 기운 중에 마름 현상이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목마름 대장의 기운을 다스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손가락에서 어깨까지의 통증은 대장경락을 다스려라. 또 하나, 대장경락에서의 특징이 뭐냐면 부종이 나타난다는 것은 내 몸에 독이 쌓인다는 거죠. 자, 배설기관의 마지막인 대장에서 제대로 배설이 안 되고 수분 조절이 너무 과하게 될 때, 자, 수분 흡수를 할 때 너무 과하게 흡수해도 안 되죠. 자, 이런 것들이 같이, 물론 여러분이 물을 다스리는 건 신장으로 알고 있지만 대장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부종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설사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수분을 너무 많이 흡수했다. 내 몸은 붓기가 일어나는 거고, 또 설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설사의 증상은 뭐예요? 묽은똥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대장에서 수분의 흡수가 많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그렇죠? 잘 안 일어났다. 수분 흡수를 잘 못하니까 설사가 되는 거고, 수분 흡수를 너무 많이 하면 변비가 나타난다. 이게 이제 대장에서 우리가 체크할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복부가 당깁니다. 어디에 있어요? 대장이 복부 쪽에 있죠. 여기 어디선가 땡김 현상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주요 혈점, 반응점을 보면, 자, 두 번째 손가락의 상향은 설사에 효과가 있다. 한번 해보세요. 혹시 설사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중수골 라인 쪽에 1번, 2번 중수골에 이렇게 뼈가 만난 이 여기에 합곡혈이라고 하는 것은 구구혈로 많이 얘기해 주는데, 특히나 소화 상태를 체크할 때 여러분이 사용하면 좋고, 뭐 체했을 때, 소화가 잘 안 됐을 때, 멀미가 날 때 사용하면 좋은 것이 합곡혈이다. 그리고 양계 같은 경우에는 손 이렇게 꺾어서 쏙 들어가는 이 자리 또한 손목 통증에 효과적이고요. 여드름 케어, 치통 케어에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양계혈이다. 자, 여기서 수삼리는 현기증이 나고 두통이 날 때, 기타 뭐 어깨 경직, 이 라인에 있잖아요. 수삼리가. 그리고 복지도. 자, 이렇게 잡았을 때 우리가. 자, 복지혈이 아까 앞에 그 폐경에선 척택을 얘기했다면 요 외방, 이 팔의 이 바깥쪽으로 가는 요게 이제 곡지혈이라고 하는 거. 가슴 통증, 그 다음에 손저림 현상, 이거에 주로 곡지혈을 또 사용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쏙 들어갔던 자리 있죠. 견우혈, 견우 오십견과 여드름 증상에 특히 이렇게 코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나는 턱 주변, 요때 나는 그 여드름 증상에 견우혈을 체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굴 관리를 하면서 데콜테 관리 하잖아요. 그때 거기에 맞춤으로 혈전 관리를 해주시면 그게 경락 관리예요. 경락 관리는 쓸고 뭐 정말 아프듯이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러한 위치점에 주 증상을 정확하게 케어를 할 수가 있으면 여러분이 정말 맞춤형의 좋은
경락 관리를 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코와 연결되는 병증엔 다 영양점을 다스리는데 코피가 날 때도 여기 영양점, 우리가 비염이 있을 때도 영양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얼굴 관리하면서 스포, 온스포를 올려주고 또는 이렇게 테크닉 관리를 하면서 주요 혈관 관련 중에 이 여기를 영양점을 눌러주는 이유가 얼굴의 부종 케어에도 도움이 된다. 여기 부종 연관성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된 관리를 하려면 이 혈점의 주요 포인트를 잘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가 위경과 비경에 대한 얘기예요. 자, 위경은 발로 에너지의 통로가 흘러요. 그리고 양 중에 이제 중간 양이다. 그래서 족, 양명, 위경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 비경은 얘 또한 발을 통해서 에너지 통로가 흘러가는데 중에 가장 큰 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족, 태음, 비경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먹을 것이 들어가는 주머니예요. 저는 그래서 밥통이라 밥이 들어오는 통이다라고 하는 것이 밥통이다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거기에 이제 소화, 효소와 연관이 돼서 발효시키고 이것이 이제 잘 진행이 되도록 하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이 비경이다라고, 비장이다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알게 되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그래서 이제 위와 비장은 다 소화기관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첫 번째 해부학적으로 소화기관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서 어디로 끝나는지 그거를 알고 그 중에 비장과 위장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그림을 좀 올려봤습니다. 자,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자, 여러분이 먹거리가 들어가는 첫 번째 입이 소화기관이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죠? 어디로? 식도로 넘어갑니다. 식도와 연결되는 것이 뭐였죠? 위가 되죠. 자, 위는 십이지장, 그 다음에 공장, 회장 이렇게 소장이라고 하는 데로 넘어가요. 소장에서 모든 영양소가 흡수가 되면서 찌꺼기는 이제 어디로 가냐? 대장으로 가죠. 대장에서 찌꺼기를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저장했다가 배출이 되는 배뇨 현상을 느낄 때 우리가 배출이 되잖아요. 이때 이제 항문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소화기관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소화를 조화롭게 하기 위한 부속기관이 있죠. 이게 간하고 쓸개와 이자를 얘기하는데 여기에 플러스 우리는 비장까지를 오늘 얘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비장과 위장은 우리 에너지의 기운이 아주 왕성한 시간이 언제인가 그걸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죠. 자, 우리가 인시, 묘시라고 표현했어요. 폐하고 내장은. 그 다음에 위장하고 비장으로 넘어갈 때는 뭐라 하냐면 진시와 사시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진시 같은 경우에는 위장의 기운이 아주 조화롭게 왕성한 시간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바로 몇 시부터? 7시부터 9시. 그래서 7시에서 9시 사이에 아침밥을 먹어라 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밥통이 비어 있으면 얘가 속이 쓰려지는 거예요. 이제 요즘 현대인들은 하루에 한 끼나 두 끼를 먹으면서 그 밸런스가 많이 깨져 있는데, 내 몸 건강을 위해서 생각한다면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는 밥통을 든든하게 채우고 나와라. 그리고 자, 4시로 넘어가면 9시에서 11시죠. 자, 9시에서 11시 사이에는 비장의 기운이 왕성하면서, 여기서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비장이라고 함은 어디를 얘기하느냐 하면 두 개의 기관을 얘기해요. 자, 여기 이렇게 가로지기로 있는 이자, 췌장이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이 주먹을 해서 여기 좌측 육골 끝나는 지점에 딱 되면 여기에 비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한국말로 뭐 지라라고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로 폭넓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그냥 영어로 하면 스플린, 여기는 판크레아즈, 이게 더 정확할 거예요. 헷갈리시니까. 그래서 판크레아즈 이자와 스플린
이 비장이 같이 묶어서 우리는 비장경락이라고 한다. 얘는 소화와 연결되고 우리 혈의 운행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이제 비장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밥을 먹고 그것을 잘 도와주는 요 진시와 사시에 대한 얘기가 될 거예요. 오늘은. 자, 그래서 기혈의 흐름 순서를 보면 7시부터 9시, 9시부터 11시는 위장과 비장의 기운이 충만한 시간이고 여기서 주요 혈자리가 뭐냐면 위장은 45개의 혈자리가 있어요. 좌우로 하면 곱하기 90개의 혈이 있는 거고 비장은 21개의 혈자리가 있어 좌우로 하면 42개의 혈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길지만 짧게 주요 혈자리만 좀 짚어서 갈 거예요, 오늘. 자, 그러면 비장과 위장은 목화토금수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느냐? 바로 토해장부에 해당이 되죠. 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구의 굉장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중간 토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항상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역할을 해줘요. 그럼 우리 몸에서는 토해경락, 왜 비장과 위장을 토해경락이라 했느냐? 나의 음식물이 들어가면 그것을 중간에서 잘 소화 흡수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장과 위장을 토해장부에다 집어넣었다. 토해장부에 따라서 내 몸의 균형을 맞춰준다라고 하면 상생과 상극의 원리로 우리가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 상생과 상극에 대한 그 원리는 하나하나 이제 맛으로 또 견주어 봐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시라는 의미로 내가 해놨고 추후에 이제 이걸 갖고 또 다시 얘기는 하긴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첫 번째 간단한 얘기만 하면 자, 이 노란 게 이게 토의 경락이죠. 비장과 위장. 그 다음에 옆에 여기 하얀 게 대장하고 폐는 뭐예요? 금의 경락이었죠. 자, 앞에서 배운 금, 폐와 대장은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엄마. 엄마가 그러니까 모자 관계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토생금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비위 기능이 좋으면 폐와 대장의 기운을 잘 북돋아 준다. 다시 얘기하면 오늘 배우는 비장과 위장은 잘 채워져야 되고 잘 분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혈자리를 보면 이 위경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승읍이라고 하는 자리. 그래서 승읍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눈을 이렇게 찔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이 뼈를 느껴주면서 안으로 하면 고기가 승읍자리고 그 밑에 여러분이 관리하면서 눌러주는 자리는 사백이라는 혈자리예요. 자, 눈물을 받아낸다 뭐 해서 승읍이라고 하는 혈자리에서 시작이 돼서 발로 가죠. 어디? 두 번째 발가락 여태에서 끝나요. 자, 그 다음에 비장으로 넘어가면 비장에서는 당연히 발로 시작이 되겠죠. 위장이 이제 발에서 끝났으니까. 그러면 둘째 발가락에서 어디로 넘어가느냐? 엄지발가락 내측으로 해서 음백혈에서 시작해요. 비장은. 자, 처음 듣지만 자꾸 하면 여러분이 외워지실 거예요. 자, 안에 음백혈에서 어떻게 내측으로 쭉 올라와서 가슴. 우리가 이제 여기 애가 육촌 밑이다라고 표현하고 뭐 여섯 번째 늑간에 위치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 젖꼭지 외방으로 해서 이렇게 꺾어져서 내려와요. 이게 대포혈. 가슴에서 끝난다. 그래서 혈자리는 여러분이 시작점과 끝점은 반드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위경과 족태음 비경, 족양명 위경과 족태음 비경이라고 하는 흐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혈자리의 위치점을 이렇게 간단하게 먼저 보시면 얼굴에서 시작이 돼서 어떻게 우리 가슴 흉부, 유방 쪽을 타고 내려오면서 어떻게 이 우리 허벅지의 3분의 2 지점 외측으로 쭉 나가서 자, 살이 찌면 어디가 많이 찐다? 여기가 이렇게 단단해지면서 살이 쪄요. 그래서 바지 같은 거 입으면 허벅지가 툭 튀어나오는 자리 있잖아요. 요 자리를 관리해주면 돼요. 어디? 비관, 복토, 응식.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허벅지 이 외측으로 해서 비관, 복토, 응시를 항상 두드려주면 요 하지에서 대퇴부 쪽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주요한 자리고
그다음 쭉 내려오면 바로 이렇게 두 번째 발가락 우측으로 해서 여태라고 하는 자리가 이 위경의 혈자리고, 이 여태에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잘 보이시나요? 엄지발가락에서 이제 우리가 쭉 올라와서 어떻게? 특히 혈에서 이 비장의 혈에서는 혈해라고 하는 거, 혈의 바다라고 하는 혈자리 굉장히 중요해요. 자, 혈의 바다라고 하는 거 다시 얘기하면 비장의 문제는 생리불순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살이 찌면 혈의 부위가 두둑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허벅지 쪽을 이렇게 만져보세요. 아마 여러분 다 날씬하니까 그냥 두둑하지 않을 텐데, 보편적으로 관리하면서 고객을 잘 관찰하시면 이 허벅지, 그러니까 무릎 바로 위에 내측 쪽에 이렇게 굉장히 울룩하고 단단해요. 아프면 그냥 쓰러지는, 너무 아파하는 자리에 살찐 분들이. 자, 요 혈의 자리를 지나서 어디에서 끝난다? 대포에서 끝난다. 그래서 흐름을 이제 기억을 하시고, 자,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은 흘러가는 자리에 따라서 병의 증상이 나타난다. 얼굴 쪽에서도 우리가 어느 부위로 나타나느냐, 몸에서도 가슴 흉부 쪽에 어느 부위로 나타나느냐, 이런 것을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비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생식기계,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는 월경불순, 그래서 출혈 과다 또는 출혈이 너무 부족하다, 이거 다 비장의 문제로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좀 쉬었다가 위장에 대한 그 흐름을 정확하게 이제 공부하는 시간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잠시 쉬었다 뵙겠습니다.